반등하기. 월드컵 해에 축구는 어려운 시기를 딛고 일어선다. 닐 프레드릭 젠슨 축구 분석 전문가, 분석가, 작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월드컵은 축구 행사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다. 하지만 2022년에는 축구가 가장 큰 평시의 위기에서 회복되면서 월드컵은 어느 정도의 빛 바랜 행사가 될 것이다. 축구는 항상 사람들의 주의를 제일 많이 사로잡고 사람들은 경기에 빠져서 최소 90분 동안의 일상을 잊어버린다. 2020년에는 경기가 완전히 취소되고 나중에는 무관중 경기만 허용되어서 타격이 컸다. 관중의 복귀는 정상에 가까운 무언가로 바뀐다는 상징이다. 하지만 여전히 불만이 많을 수 있다. 국제 축구 대회 주관 단체인 피파가 카타르를 2022년 월드컵 개최지로 결정하자 처음부터 논란이 크게 일었다. 왜냐하면 카타르는 중국 전통이나 기본 시설이 전혀 없었고 이주 노동자의 열악한 대우로 인해서 시위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렇게 사진, 휴머니스트, 노르웨이와 네덜란드 같은 일부 국가 대표팀은 최근 경기에서 주최국의 인권 문제에 이르게 항의하는 티셔츠를 입었다. 그런 움직임이 큰 차이를 만들 가능성 크지 않고 항의를 표시한 국가들도 중요한 축구 행사를 보이콧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주최국을 계속 긴장하게 만들 전망이다. 지정학적인 문제에 대한 불만도 예상이 된다. 관중성과 평범한 폐만 중동 정치를 모를 수 있지만 무슬림 형제단과 같은 이슬람 운동에 대한 카타르의 지원을 우려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앞장서서 주변 국가와 함께 몇 년 동안 카타르를 보이콧하고 봉쇄했다. 지금은 해결되었지만 이런 문제들은 대회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경기 관람을 위해서 여행하려는 방문객 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었다. 그리고 시점 문제가 있다. 2022년 월드컵은 카타르의 뜨거운 여름 더위를 피하고자 전통적인 시기가 아닌 11월, 12월에 토너먼트 일정을 잡았다. 구단주와 그들의 사업 계획 때문에 분노가 커지고 있다. 2021년 4월 소 유럽 슈퍼리그의 제안 발표와 함께 문제가 정점에 이르렀다. 바르셀로나, 첼시, 유벤투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등 유럽 대륙의 최대 12개 구단이 연합을 결성했고 회원에게는 높은 수익을 안겨줄 엘리트 대회를 제안했다. 이런 프로젝트 제안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팬들과 대중의 거센 비판으로 금세 무산됐으나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일이다. ESL은 부분적으로 팬데믹 때문에 표면화되었다. 2019년에서 20년 시즌에 유럽 클럽의 총 수입은 37유로 43억 달러가 감소했으며 대부분 ESL을 지지하는 상위 20개 클럽의 매출액은 12% 줄었다. 축구 산업 전반에 걸쳐서 경기 수입이 고갈되고 이적은 중단되었으며 방송사는 이미 지급한 중계권료의 환불을 기대했다. 2022년에는 2020-21 시즌의 재정이 공개되고 팬데믹이 축구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더욱 정확한 그림이 나올 것이다. 일부 잠정 실적 발표에서 본 바와 같이 좋은 결과가 기대되지는 않는다. 2020에서 21년 시즌 내내 무관중으로 시즌을 보낸 후에 클럽들은 부채와 비용, 투자 수준을 재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 최고 리그인 라리가가 사모펀드 회사의 지분을 27억 유로에 매각한 사례는 축구가 어떻게 새로운 투자와 자금 조달 수단을 활용하기 시작했는지 보여준다. 이런 설례가 2022년에 확대될 수가 있다. 금융위기 문제는 헌금이 부족한 소규모 클럽들만 겪는 게 아니다. 현재 대표적인 최고 엘리트 팀으로 손꼽히는 바르셀로나는 막대한 부채와 감당할 수 없는 연봉으로 재정 문제에 봉착했다. 따라서 구단은 마력을 지닌 주장 리오넬 메시를 파리 생제르맹에 팔 수밖에 없었다. 마찬가지로 2021년 이탈리아 챔피언 인터 밀란에서 중국 구단주가 지출을 줄이자 코치와 주요 선수들이 떠났다. 2022년에는 더 많은 클럽이 재정 운영을 완전히 개편해야 한다. 축구는 전 세계의 사람을 사로잡기 때문에 추가 락다운 사태를 막는 한 회복할 것이다.
해로운 자들이 의심할 여지 없이 인권과 지정학, 과다한 연봉을 받는 스타 같은 촉구의 문제를 세상에 일깨워줄 것이다. 하지만 12월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은 TV 앞에 모여 자기 팀을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서로에게 어떤 게 멋진 경기인지 상기시켜 줄 것이다. 이동통신의 열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해서 여기 대한 글은 이제 아미는 개방형 표준 기반 네트워크 비용 절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하는 거죠. 라쿠텐. 마치 1980년대의 개인용 컴퓨터가 메인 프레임을 대체하고 오늘 클라우드 기반의 앱이 기존 소프트웨어를 대신하는 방식을 연장상시키는 이동통신 혁명이 벌어지고 있다. 새로운 인원통신 네트워크 구축 방식인 오프레이는 비용 절감, 보안 개선, 그리고 경쟁 촉진을 통해서 통신 산업을 변화시킬 것이다. 새로운 기술이 2020년에 전 세계를 휩쓸 전망이다. 오랫동안 소수의 대형 공급 업체들이 이동통신 네트워크 장비 공급 사업을 지배했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제권을 쥐고 독점 시스템을 비싸게 팔았다. 오프라인 네트워크는 완전히 다르다. 개방형 표준 기반 소프트웨어 방식이며 상용 기성 서버를 사용하는 클라우드에서 실행된다. 우리 리크텔은 일본에서 구축하고 출발한 4G 네트워크에서 세계 최초로 오픈된 기술을 대규모로 적용했다. 우리는 현재 독일 통신 회사 LN1과 유사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협력하고 있다. 이번에는 기존의 독점적 운영 방식과 비교해서 이점이 많다. 첫 번째는 비용 절감이다. 이렇게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둘째는 오버랜 네트워크는 독점 기술보다 훨씬 안전하고 확실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안 환경주의자들의 단일 공급자에 맡겼을 때 보안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이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인류가 참게 더욱 저렴한 통신 서비스가 향후 몇 년 동안에 업계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했네요. 그리고 좌석 벨트를 메어주세요 라고 산업부문 편집자인 사이먼 라이터가 말했는데요. 팬데믹의 시작은 사재기의 부담과 코로나19의 혼란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삐걱거리면서 비어버린 슈퍼마켓 진열대가 특징이었다. 시스템은 금세 적응했다. 하지만 해외 여행객 부족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여행 비행기 좌석은 기껏해야 절반 정도 차고 세계 여러 공항은 찾는 사람이 별로 없다. 유엔의 세계 관광기구에 따르면 2020년 국제 항공편 승객은 거의 75% 감소했고 해외 여행객은 10억 명이 줄었다. 2020년 수치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2022년 예상은 덜 우울해 보인다. 더 많은 사람이 즉흥적으로 도시를 휴가로 떠나고 오랫동안 계획한 가족 결혼식에 참석하거나 일생일대의 휴가를 보내려고 비행기에 타는 즐거움을 되찾으려 할 것이다. 그리고 경영진은 곳곳이 앉아서 영상을 통화를 하며 계속 많은 시간을 보내겠지만 비즈니스석에 기대어 앉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 팬데믹 이전 수십 년 동안의 해외여행이 급격히 늘어서 1990년에는 1919년 사이에 해외 방문객 수가 3배 증가했다. 저비용 항공사, 두둑한 직업과 더 많은 여가 시간으로 해외여행이 늘었다. 이런 요인들은 결국 다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팬데믹 초기 대부분의 예측가들은 해외여행이 2019년 수준으로 회복하려면 2023년에는 힘들고 빨라도 2024년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이 추측은 여전히 합리적으로 들린다. 해외여행 제한은 여전히 엄격하며 빨리 풀릴 기미가 안 보인다. 지금도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3개국만이 방문객 제한이 없고 88개국은 완전히 폐쇄 중이며 더 많은 나라가 매우 엄격하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예방접종률이 높아지고 감염이 줄면서 규제가 완화되고 항로가 재개될 것이다. 2021년 11월 규정이 바뀌기 전까지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었다. 회복은 고르지 않을 것이다. 큰 나라들의 국내 여행은 이미 반등했다. 미국은 코로나 이전 수준에 가까워지고 중국은 이미 넘어섰다. 지역 내 여행이 늘어나고 있고 항공산업회인
LATA는 2022년 유럽이 팬데믹 이전의 거의 5분의 4 수준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예측한다. 하지만 아시아는 느리게 회복했고 세계 다른 나라보다도 계속 뒤처질 수 있다. 장거리 여행은 백신 보급이 더 확대되고 과된 규칙과 규정들을 처리하기 쉬워질 때까지 낮은 수준에 머물 것이다. 국가들이 해외여행 제한을 해제할 때마다 레저 예약이 급증하고 더 위험한 코로나19 돌연변이가 새로 나타나지 않으면 억눌렸던 거대한 수요가 덩거리 노선의 비행기 좌석을 다시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은 출장 비용을 감축할 계획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예산을 20에서 40% 줄이고 있다. 가장 비관적인 예측가들은 모든 출장의 절반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다고 본다. 많은 회의와 컨퍼런스가 계속 가상으로 열리거나 적어도 사람들이 현장에 훨씬 적게 참석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될 것이다. 더 치명적인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모든 것을 다시 뒤집더라도 어떤 유형의 세계 형제는 여전히 어둡게 깔린 구름 위로 날아갈 텐데 그들은 바로 부자들이다. 부유층들은 일반 대중이 마주치는 많은 장애물을 피할 수 있어서 자가용 제트기 좌석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2021년 처음 8개월 동안에 비즈니스 제트기는 290만 회 비행했으며 이는 20년보다도 70% 늘었고 2019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반면에 민간 항공 데이터 회사인 윙X에 따르면 상업용 비행은 팬데믹 이전보다 여전히 약 40%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정도의 고여행으로 부족하다면 2021년 새로 인기를 얻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는 관광지들이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많은 방문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수십만 달러의 여유가 있다면 우주여행 항공권을 예매할 수도 있다. 참 우주여행 시대가 되어진다 이 말인가 봐요.